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금요일인데요. 화제의 코너죠. 저희가 격주로 한 번씩 오는데 참 이분들을 모시기 힘듭니다. 시간 맞추기 제가 힘들어요. 오늘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 백인재 부센터장님 모셨고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사실 이게 뭐 협찬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안경 협찬입니까? 아, 글쎄요. 제 돈 재산 이러면 협찬인가요? 약간 스타일을 바꾸신 건가요? 네. 뭐랄까 너무 이제 방송을 보시고 다 귀엽다. 너무 착하게 보인다. 그래서 약간 전문성과 섹시함을 좀 하려고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날카로운 이미지.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아니요, 네 어울립니다. 네. 네, 여의도 이정재. 자, 오늘 박종석 원장님 한 2주여간 동안 어떠셨어요? 2주 동안 특히 이번에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네. 정말 저희 병원에 오는 상담자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주식을 못해서 혼났다. 와이파이 안 되니까. 와이파이 안 터져서. 와. 어떤 분들은 거기 와이파이가 터지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느려요. 그래서 계속 이걸 확인하고 체크하고 액션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만큼 변동성이 조금 있어서 휴가 가는 게 휴가 가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주식 생각하느라 리조트에서 가족들은 수영하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왔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장님은 오늘은 악몽 안 꾸셨나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악몽 네. 꾸고 오셔서. 네. 아유 기억해 주시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좀 약간 좋은 수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롯데 괜찮나? 기분이? 그런가 봐요. 포기했습니다. 자, 백인재 부센터장님은 2주간 어떠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휴가 다녀오신 분들 꽤 많았고요. 손님들도 뭐 마찬가지로 그러셨는데, 좀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주식, 휴가 가서도 이거 주식 보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한 2주 정도가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시장이 향방을 좀 되게 눈치 보는 그런 장세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아서 그냥 다행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협찬 안경이 또렷또렷하게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기 전에 오늘 중점적으로 먼저 짚어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오늘 물론 상담하는 시간이긴 한데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그래도 좀 재밌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컨셉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시간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산다?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얼마예요? 그러게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를 지금 한번 장표를 보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산다. 네. 좋은 것 제가 준비한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제 제목은 투자의 당위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기관 유동성 추이를 10년 단위로 제가 한번 조사한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2004년 1250조. 금융기관 유동성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통화량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거든요. 나라에서는요. M1이라는, 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실 수 있는데, M1, M2, 그 다음이 뭐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 그 다음이 이제 또 뭐 그냥 유동성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금융기관 유동성은 통화량에다가 지금 2년 이상의 금융상품들까지 합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또 L의 마지막에 유동성에 비하면 좀 협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장표인데 2004년에 이 금융기관 유동성이 10년 125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장표가 아주 다 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2014년에는 2700조였습니다. 한 네. 2.16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리고 또 10년 뒤를 보시면은 작년 2024년에는 5,500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또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은 2034년은 얼마나 늘었을까? 네. 얼마나 늘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인데 제가 물음표를 쓰긴 했는데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님께 한번 여쭤본다면 그러면은 2034년에는 몇 배 정도 늘 것 같습니까? 2배 늘어서 1.1경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배지. 네, 이렇게 2배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1.1경 1천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것 용어로도 이게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10년 뒤에 이 정도 2배 정도 늘지 않으면은 뭔가 다른 평균보다는 하회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소유하게 된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먹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우리에게 피부에게 와닿는 얘기가 될 겁니다. 사실 매년 뭐 물가 상승률, 뭐 CPI 뭐 이런 것들이 한 달마다 얼마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내 자산도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느냐 그리고 예금 이자 이상을 따라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가 제목으로 적은 투자의 당위 는 결국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과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맞추려면은 내 자산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장표 다음 장 보면은 10년에 100% 2배니까요. 10년에 100%면은 1년에 7%씩은 좀 상승을 시켜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72의 법칙 뭐 2배 자산이 2배가 되려면 몇 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라는 그 몇 프로씩 이게 72의 법칙인데 72 나누기 몇 프로면 이제 10년이 되냐 뭐 이렇게 했을 때는 7%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한 7% 정도 이렇게 상승을 시키려면은 그럼 과연 예금으로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뭘 사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 약간 안경을 써서 그런지 숫자를 얘기하는데 똑똑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안경 사실 효과인가요? 뭐 원래 사실은 이 정도의 전문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이걸로만 좀 많이 좀 얘기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 근데 여기서 네. 원장님 웃으셨어요? 네. 웃으셨어요? 감탄하고 있었어요. 감탄하고 있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결국 돈은 늘어나지만 네. 우리가 물가 상승분 보면 돈의 가치는 좀 하락하는 것이고 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시간의 가치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네. 요즘 보면 미래 잘 먹고 잘 살려고 시간을 들여가면서 투자하는데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좀 전문의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 재테크 공화국이 된 이 풍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재테크를 다 안 하면 벼락거지가 된다. 뭐 5천만 명이 다 주식 투자나 뭐 다른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뭐 일부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되게 굉장히 그 불안해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정적인 행복이나 여유를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너무 퍼붓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시간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대출.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미래의 그 부를 좀 내가 약간 여유를 가지면 그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편하려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미루고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운동해야죠, 연애해야죠, 본업에 집중해야죠, 공부해야죠, 뭐 어떤 약간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내가 20대, 30대에 해야 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에 올인하고 몇십 년 후에 그게 돌아오지도 그 확정할 수도 없는 보상을 노리고 정말 무모할 정도로 올인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팔아가지고 미래에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정적인 어떤 그 시간을 노리고 지금 시간 대출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의 땀이 미래에 대한 행복을 이어지긴 하는데 오늘의 또 그 가치가 높은 시간을 네. 할애하면서까지 미래의 불확실한 네. 이런 시간을 산다는 것이 시간 대출이라는 말씀을 좀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날이 갈수록 유동성은 늘어나고 네. 시간의 가치 또한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자 7%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백인재 네. 부센터장님. 그럼 뭘 사야 돼요? 그렇죠. 뭘 사야 되는지, 뭘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투자의 당이라고 얘기해놓고선 그 알맹이를 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장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딴 거 다 오르는데, 제 월급만 안 오르고, 우리 월급만 안 오른다고 맨날 우리가 푸념하잖아요. 네. 장표 보여주시죠. 무엇을 사야 하나? 보시면은, 계속 안 보여주시네?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네, 아니요 얘기하고 있으면 잘 제가, 설명드립니다. 네.
이 장표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1986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요 어떤 그 투자처에 대한 상승률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제가 그 알고 이즘이라고 EBS 교양 유튜브에서 이진우 프로님 여기 3프로 이진우 프로님이 한번 강의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 보면서 제가 요건 좀 발췌했어요. 너무 표현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거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공부가 됩니다. 1986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는 코스피가 18배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에 투자했으면은 18배를 상승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강남 아파트를 그럼 샀다? 그러면 약 8배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냥 전국에 있는 어떤 아파트든지 샀으면은 약 5배 정도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장표를 보면 뭘 사야 됩니까? 모두가 다 코스피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다음 장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장표 보시면은 똑같은 차트처럼 보이는데 코스피는 약 3배 상승이고요. 강남 아파트는 약 5.5배 상승입니다. 그러면은 이 3배와 5.5배는 누가 더 이겼습니까? 강남 아파트 사는 게 이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만 근데 이게 이 차트의 가장 맹점이 뭐냐? 아까 전에는 1986년부터 시작됐던 거고요. 지금 장표는 1990년에 만약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차이는 결국 타이밍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타이밍을 잘 봐서 사세요. 타이밍이 좋을 때 사셔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사야 됩니다. 라는 답을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지금 이 장표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when, how long, 그 어떤 거가 언제 사느냐, 그럼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차이인데요. 결국 부등호를 제가 how long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보세요. 매수한 지 6개월 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느 시점에 사든지 간에 이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어느 때부터 사든지 언제 사든지 6개월 후가 지나면 올랐을 확률은 57%, 내려갔을 확률은 43%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다? 그럼 64%, 내려갔을 확률 36%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그 57과 43, 이제 5대 5죠, 거의. 뭐 이제 6대 4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 투자를 하냐, 이런 거는 약간 조금 그 권유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면 되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8대 2 정도로 올랐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어느 타이밍에 투자하든지 간에. 5년 후 거의 9대 7입니다. 93대 7%.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 같은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길게 보고 how long, 5년 이상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그런 어떤 뚝심을 가지고, 그렇죠, 뚝심을 가지고 이거를 투자하신다면은요,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 얘기는 나중에 또 재밌으면은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밍보다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따라 안경을 써서 그런지 숫자를 좀 많이 말씀 주시는데 약간 신빙성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주식, 네. 그런 좋은 상품을 변심하지 말고 쭉 오래 들고 있어라. 네, 맞습니다. 볼매. 네. 단타는 안 되는 건가요? 단타는요. 그러니까 이 단타도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만,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때 단타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너무 답해 드리고 싶은데 네. 이따가랑 좀 중복이 되니까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원장님은 할게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크게 나누면 사실 뭐 단타냐 아니면 장기 투자냐, 우리가 답은 다 장기 투자로 알고 네. 있지만 실제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액션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희소하잖아요. 도대체 그건 왜 그럴까요? 인내심이나 뭐 시간에 대한 회복 탄력성, 홀딩 스트렝스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불안이 결국 뭐 포모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변형계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전두엽이 그거를 조절을 못하기 때문인데, 사실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재산이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간은 미래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해요. 네. 그리고 젊을 때의 시간은 그 70대, 80대의 주식, 우리가 은퇴했을 때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활용도가 높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주식을 사고 팔거나 집중하거나 하루
을 스마트폰에 들여다보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장기 투자의 그 흐름에 어떤 시장의 탄력성에 맡겨 놓으시고 건강함을 믿으시고 자기 본업에 좀 투자를 하시고 자기 하는 일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투자의 회복 탄력성, 건강성, 면역력 이런 게 전 높아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테크 시대고 직접 투자하는 트렌드로 바뀌고는 있지만 네. 사실 그렇다고 나의 이 아까운 귀한 시간을 내가 오로지 투자하는 데 쏟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저희 같은 뭐 전문가들을 찾아서 안경 낀 분을 찾아서 뭐 하면 좋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 단타 이야기가 이 사연에 나온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먼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제 투자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뜬대 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바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조금 오르는가 싶다가도 금세 하락하기 시작하고 점차 하락폭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엔 확실한 호재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도 결국엔 손실이 난 후에 매도를 합니다. 저는 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저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라고 네. 네. 정리해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 종목이 뜬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실수를 반복한다. 원장님, 네. 일단 뜬다라는 것의 맹목적인 믿음과 네. 또 반복적인 패턴에 대한 실수 네.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걸 이미 추론의 오류라고 하는데 어떤 거요? 이미 추론의 오류. 이미 추론, 임의적으로 추론하는 오류? 네. 맞아요? 이미 추론의 오류. 아무 근거가 네. 없는 걸 근거가 있다고 자기 행동의 어떤 당위성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자기 판단 없이 근거 없이 사잖아요. 에비던스 베이스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후두엽과 척수신경만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공감이 돼요. 후두엽과 척수신경으로만 주식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 유명한 밈이 있는데 뇌 전혀 모르겠어, 눈 전혀 모르겠어, 손가락 매수 딸깍. 이게 되게 유명한 세컨 만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인지는 전혀 상관없지만 불안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자극, 영향력 이런 것으로만 산다. 그게 생존 본능과 연결이 된 척수신경, 굉장히 말초적인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 불안해서 너무 네. 조급해서 그냥 사고 본다. 그리고 이게 올랐을 때도 그렇게 하지만 또 내렸을 때도 너무 불안해서 무조건 팔고 본다. 그래서 맨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ADHD처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두엽의 기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너무 이런 불안과 감정으로만 주식을 하는 게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두협의 기능은 약을 먹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그러게요. 느낄 수 있습니까? 전두엽의 기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고요. 건강한 일상 루틴, 그리고 집중력이 좀 흩어지게 하는 어떤 행동, 카페인 줄이고 술 줄이고 뭐 불규칙적인 생활 줄이고 뭐 그런 것들. 예,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약간 뭐 평소에 집중력을 좀 높이려면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건강한 비타민 이런 것도 좋습니다. 햇볕을 좀 많이 쬐는 것도 좋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한 루틴을 찾는 법이에요. 루틴. 예. 그게 굉장히 그 내가 좋은 전두엽의 기능, 그러니까 머리를 좀 똑똑해지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수면도 굉장히 필수 요소고요. 우리 이런 연장선상에서 백인재 부센터장님의 루틴은 뭡니까? 제 루틴이요? 네. 되게 갑자기 이런 제 루틴을 뭐 말씀드리면 너무 늙은 거 아니냐. 저는 이제 10시에 잡니다. 예. 10시에 자고요. 세상에 궁금하지 않아요? 밤새?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는 시기고요. 그리고 솔직히 10시 이후에 할 것도 없어서 잡니다. 그리고 아침 5시 반에 기상해서 뭐 뉴스 그때부터 확인하고 미국장도 그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제 이제 뭐 밤 동안의 루틴이고요. 또 네. 사무실 나와서는 또 사무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한 루틴 네. 아닌가요? 정말 건강하신 네. 루틴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게 오늘- 밤 10시에 주무시면 네. 자연스럽게 도파민 디톡스가 되거든요. 아. 네, 밤에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은 그게 머리가 깨요. 그러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잠을 망치고 수면의 질 망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도파민 레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스킵하고 건강한 루틴으로 시작을 하고 계신 거죠. 되게 한편으로는요, 사실 10시 이후에 할 게 없다는 게 뭔가 되게 좀 적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 생각해보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잡니다. 네.
네, 숙연해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부센터장님도 네. 이런 사연을 가진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의 이 케이스는요, 사실 제가 30대라고 이제 바꿔서 적긴 했으나 50대 후반에 제가 아는 회장님입니다. 예. 아마 근데 우리 빈센트 우리 프로님도 네. 알고 계시는 그 분일 텐데. 네, 서쪽에서 오신 분. 네. 그분이 저하고 전화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전화를 하실 때 꼭 이거 샀을 때 이거 막 물리고 난 다음에 전화하세요. 예. 근데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으세요. 그리고 이미 사시고 사고를 쳐놓고 전화해가지고 수습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분 계좌는 저한테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봐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녁 먹을 때 핸드폰 좀 잠깐 줘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그걸 지우기 직전이었어요. 그 앱을. 이거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낙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 차 뭐 샀는지 보여드릴까요? 저 진짜 비슷해요. 지금 BBK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 보시면 안 되는데, 카지노 호구형 같이 진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식사할 때, 회장님인데 이제 형님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했어요. 제가 그 드라마에서 본 카지노 호구형처럼 지금 하고 계세요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무슨 종목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화면 좀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 말고요. 다음 화면. 이 종목, 네. 네, 거기서 옮기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옮겨야 되군요. 요건데, 이 미트온이라는 종목을, 왜 사셨냐고 물어보니까, 방송에서 누가 얘기해서 샀다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샀냐면, 시점이 지금 그 앞에 장대양봉 있죠? 그 장대양봉보다 그 더 위에서 샀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음봉에 이제 나왔을 때, 네.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고, 그러면 나 이거 언제 팔아야 되라고 자꾸 근데 이 가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언제 팔았냐면 6,000원대에 팔긴 했어요. 6,000원대에 팔긴 했는데 그것도 막 5,000원대까지 떨어지고 힘들고 할 때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은 야, 이제 그러면은 이제 6,500원 이제 7,000원 가겠다. 또 안 팔아요, 그때는 또. 그리고 또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빠지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맨날 요렇게 보시다가 결국에는 손절하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요거는요. 좋은 게 근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걸 거꾸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한번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다들 팔 때 밑에 한참 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좀 살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다 먹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고요. 적어도 이렇게 거꾸로 한 사람은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이분은요? 네. 그 대부분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뭐 찌라시나 남들의 그 자극에 너무 약하게 빠지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걸 막으려면 생각과 그러니까 인지, 감정, 행동의 그 삼각형이 있거든요. 사람의 네. 행동의 단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어떤 그거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 단계마다 텀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고나 정보가 딱 들어오면 찌라시를 봤다, 뭐 뉴스를 봤다, 저걸 보고 미트온 사라 뭐 이런 신호가 왔다.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해서 빨리 사야지 욕망이 엄청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건강한 욕망이냐, 근거가 있는 어떤 이성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단순히 불안하고 욕망, 쾌감, 다른 사람을 따라잡겠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 미래의 시간 사겠다 이런 어떤 조급함으로 사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그 감정이 어떤 데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단계나 충분한 뭐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얻은 결론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안 된다, 본인이 이게 정말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돈을 부센터장님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거나 OTP 카드를 그냥 남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그거를 삭제하거나 앱의 어떤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일 이체 한도를 최소한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낮춰놓든가 이런 식의 자기를 제한할 수 있는 자기가 조금 더 건강한 투자자, 자기 인지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자기 레벨이 올 때까지는 조금 성숙 단계를 거칠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근데 아니요. 네. 근데 그렇게 뭐 남이 비밀번호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어플을 지우거나 했을 때 못하는 거에서 오는 불안감이 엄청 심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 금단현상. 네, 금단현상. 심하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이겨내면 금단현상이 좀 사라지나요? 아니면 제가 하루에 7번까지 앱을 지웠다 깐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3번 틀리면 이건 그 지점에 가서 바꿔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하고도 또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 레벨이 오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돈을 정말 저처럼 잃고 나면은 네. 성숙해지고 예, 돈을 크게 잃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행동을 조절하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런 것이 사실 소크라테스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거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다 만능 엔터테이너였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백인재 부센터장님하고 제가 이거 아시는 공통분인데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입지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꼭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내가 모든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아, 그런 학습적인 자신감 플러스 행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주변에 많은데 자, 뭐 사실 진단이 있으면 이제 처방도 있어야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네. 포트폴리오요? 네. 이분은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솔직히. 예, 앞만 말씀드려도, 지금도 결국에는 모 종목 하나에 몰빵하고 계시고, 지금 그것만 지금 오르냐 마냐 그것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분은요. 그래서, 뭐 일단 계좌를 여기로 갖고 와서 좀 하시라 그래야지 제가 보인다 뭐 이렇게 해도 앞만 얘기해도 그냥 이제 아니야 나는 지금 많이 손실이 나가지고 지금 백부센한테 맡기기엔 좀 부끄럽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약간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앞만 이런 거 저런 걸 말씀해도 가장 지금 핫하고 도파민 터지는 그런 종목 아니면은 들어가질 않으세요.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여유 자금으로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만큼만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걸로는 분명히 상관없는 정도의 자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거꾸로 매매를 하니까 뭔가 오기가 나셨는지 계속 조금씩 더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해서 다시 만회해야지라는 그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나 요거를 복구하려고 또 넣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은 좀 뭐 하나 지금 종목에다 넣고 네.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럴 때 일명 우리 전문용어로 물타기.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네. 저도 이분은 안 해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멈춰야죠. 누가 네. 좀 주변에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지인이나 네. 가족 아니면 그 부센터장님께서 좀 조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리고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들이 얘기해도 또 귀담아 들으시는 게 또 문제예요. 또 다 이렇게 들으시고 소화하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우리 편푸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입니다. 부모님께서 2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미리 주셨는데 용돈 벌이용으로 단타성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너무 잘 나서 제가 주식을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몰빵했던 주식이 급락을 하면서 주신 자금을 거의 잃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지만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네. 백인재 부센터장님 네. 주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일단 학비, 생활비, 죄책감, 몰빵, 불안감. 단타성.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 좀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요 분도 정말 사실 하면 안 되는 단어들의 지금 집합체 아닙니까? 네. 그거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이 대학생 때여가지고 괜찮다고, 대학원생 이 정도 좀 젊으니까 만회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험은 꼭 반드시 이제 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분 사연은 저희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던 사연이어서 네. 제가 과연 이분이 어떤 종목을 했길래 이런 건가라고 거꾸로 유추했어요. 거꾸로 유추해서 보니까 한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리려면 이 장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 뭐냐면은요, 그 파라텍시스 코리아라는 그 종목이거든요. 근데 종목이에요? 이 종목 들어보셨어요? 이 종목은요, 사실은 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네. 바이오 회사의 차트였는데 지금 최근에 그 사명을 변경했어요. 그 파라텍시스라는 그런 외국 법인이 자금을 이렇게 융통을 해주면서 이제 사실 이제 살아난 그런 기업인데 이때 저렇게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모두가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신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약이 결국에는 임상 이상에서 실패를 한 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오연 하한가를 맞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이게 올 4월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올 1월만 해도 JP 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까지 맡아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 사장 대표가 가서 발표하고 이 신약은 곧 괜찮습니다. 아주 좋을 겁니다라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였냐면은 이 파이프라인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제약 회사나 바이오 기업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신약들을 이렇게 나가지고 요게 실패가 되더라도 여기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로 해서 나름의 이제 신약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신약이 결국에는 실패를 하면은 한 3년, 4년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되게 힘든 상황이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뭐 극적으로 뭐 이제 외부 자금이 수혈돼서 지금은 좀 또 올라오긴 했으나 아마 저거를 겪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저 하한가가 풀렸을 때 다 매도하는, 그래서 모든 자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도 이제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만약에 담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이제 저런 경우를 당하시는 거죠. 뭐 다 잃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찾아낸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종목은 실패를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명백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내 자금을 주식을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이제 뭐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는 그런 격언도 있지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은 모르겠는데 조금 자기가 주식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 소식을 보고 야 이걸 더블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한 10배를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걸 투자했을 건데, 이 종목을 다 투자했잖아요. 몰빵을 했잖아요. 몰빵을 하면은, 근데 몰빵을 한 기업이 그 기업도 또 신약 하나에 몰빵한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사단이 일어난 건데, 사실 이거는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얼른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고 사죄하시고 그리고 뭐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고, 저는 제가 만약에 저랑 친한 후배나 동생이었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수익이 잘 나니까 나 네. 주식 좀 하네라고 착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초기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초반부터 주식에 실패를 했으면 무리한 투자는 안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초심자의 행운을 뭐 마치 카지노에서 도박사가 돈을 운 좋게 딴 거에 불과한데, 이거를 자기의 실력이라고 그 오인을 하고 인지를 하면 자꾸 무리한 투자를 하죠. 저는 이 청년이, 이분이 사연자가 정말 걱정되는 게 학비를 네. 주식에 올인했잖아요. 네. 이게 오늘을 팔아서 미래에 투자를 하는 행위예요. 학비를 판다는 거는 뭐 제약회사 설명해 주셨지만 기업이 R&D 비용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걸 홍보비에 몰빵하겠다. 뭐 거의 그냥 오늘의 이게 잘못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야말로 지금의 현재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네. 자신이 공부를 해서 자신의 가치를, 본업의 가치를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원장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사실 처음에 투자의 성공이 오히려 네. 독이 됐다라는 건데,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인명적인 피해가 나면 안 되겠지만 운전면허 처음에 땄을 때 네. 처음에 운전면허에서 약간 그 경미한 사고가 나면 계속 안전운전 한다. 네. 그런데 처음 3개월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으면 나중에 큰 사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결국 처음에 이 시작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백인재 부센터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갔던 사연들이 다 난해해요. 난제예요. 네. 그럼 첫 번째 난제는 일단은 뭐 잠시 쉬어라, 어쩔 수 없다라는 네. 것으로 귀결이 됐다면, 이분은 좀 젊잖아요. 네. 젊다라는 것은 또 유연함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네. 솔루션은 뭡니까? 아까 좀 이미 말씀드리긴 했으나 진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네, 저는 제가 아마 첫 방송인가 우리 맞아요. 이제 방송 상담 첫 아, 방송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제 케이스하고 그렇게 다르다고 저는 얘기 할 수 없거든요. 기억났다. 네. My father. 저희 아버지가 네. 네, 저도 아빠도, 그쵸? 되게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15년 전이었으니까, 네. 20대? 네, 네. 20대 이제 후반 때 그런 일을 제가 겪었었는데,
그때 저도 제가 가진 어떤 융통할 수 있는 모든 자금, 그때 시장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땡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식에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큰 실패를 경험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물어보셨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봐라. 그래서 가서 제가 무릎 꿇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집안 기둥뿌리를 몇 개를 그때 뽑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저는 이제 주식을 함부로 시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약으로 저는 삼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가 오히려 그분에게는 되게 큰 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도구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새로 뭔가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꼭 찾아가시고 네. 그리고 가족을 꼭 찾아가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네. 찬스? 아빠 찬스가 있으면은 사실 그것도 행운이고 복이죠. 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나마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서 참 감사한데, 그것마저 없다면은 진짜 다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결코 끝은 아니다. 반드시 일어날 기회는 다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은, 인정하면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안경이 계속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아, 그래요? 궁금한데 네. 혹시 도수가 들어가 있나요? 왜 정말 안 되는데? 패션 어쨌든 안경 얘기로 네. 넘어가시면 좀 곤란하긴 블루스크린 한데, 빛나고 그러는데? 네. 네, 요거 도수가 그거 어디 협찬이에요? 아니요. 이게 도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수 있는 걸 하고요. 저는 이제 또 아래를 봤을 때도 도수가 있고요. 또 위로 봤을 때도 도수가 있는. 위아래 도수가 위아래 다른. 도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야지 저도 이제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민망한데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됩니까? 네. 아니 오늘 유독 그 안경 뭐 잘 팔릴 것 네. 같아요. 네, 다초점입니다. 그래요. 이거 이제 다쳤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 원장님께 이 얘기 좀 드려볼게요. 연장선상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승화시켰지만 상당히 잘하려고 했겠죠. 네. 그런데 물론 뭐 운이 좋아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분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위로 섞인 말이 아니면 파이팅 넘치는 말이 필요할까요? 속도에 집착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뭐 먼저 가야 된다, 추월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나 어떤 불안을 버리세요. 자기 객관을 하시고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 남들보다 여유자산이 없다, 그럼 거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 10년 만에 이룬 걸 나는 1, 2년 만에 이루야 된다, 굉장히 좀 약간 오만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오만이 나르시즘에서 시작이 되느냐?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함, 포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한 2년 정도 있다 주식을 하세요.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자기 객관화가 들고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요새 공부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주식, 유튜브, 아니면 어떤 우리 방송, 밥투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는 진짜 50만 원만 투자를 하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그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조금씩 성장시켜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15년 전에 백인재 부센터장한테 필요했던 조언 중에 하나인데 진짜. 그때 이 얘기 들었으면 좀 눈물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백인재 부센터장님한테 이 얘기 좀 여쭈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저희 하나증권의 백인재 부센터장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고객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고객이 잠시 쉴 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즈니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에게 딱히 지금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약간 방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약간 잔정이 있어서 그런지 나에게 지금 당장 고객이 아니더라도 한 2, 3년 동안 고객이 쉰다 그래도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여쭈고 싶었어요. 이게 큰 그림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뭐 그렇게까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솔직히. 그냥 그 F라서 그렇습니다. F라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난 인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지금 뭐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제가 얘기한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분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저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하면은 뭐 2년이든 3년이든 저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 뭐 꼭 인간 사이가 셈이 아니지만 나에게 지금 당장 이렇다 할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이 좋아서
나는 이 업이 좋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에 현재 귀한 시간을 할애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의학적인 생각일까요? 이게 의학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농사 같아요. 농사요?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고 그게 꼭 어떤 의도나 어떤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한 마음으로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 농사 그 기인간 내가 오늘 수확이 5년 후에 날 수 있고 10년 후에 날 수 있고 그 사이에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고 뭐 어떤 풍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분명히 나중에 이게 결실을 내가 받든지 다른 사람이 받든지 사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정성을 누군가에 쏟았을 때 이런 선순환이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저는 과학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더, 그러니까 역시 금융은 관계죠. 네. 근데 저는 이 사연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네. 이 부분을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 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버티면 되나요? 버틴다?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공감받고 싶은 거예요. 공감받고 싶다. 나 이렇게 불안하다. 나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나 위로해달라. 내가 정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나 많이 비난하지 말라. 날 가르쳐달라. 그래서 백인재 부센터장님의 어떤 그 조언대로 네. 주변 사람들을 빨리 알리고 솔직하게 이걸 일단 숨기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가족의 집단지성을 자기 좀 친구들의 지인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에 이 왼쪽에 이 번호 보이시죠? 네, 편다성 아나운서. 네, 여기. 사실 저희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사연 있으면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나 영업부에 백인재 찾고 싶다라고 하면 저분이 성대모사 내가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벌써 마무리 시간인데 각각 한 분께 한 분씩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백인재 부센터장님. 네, 처음에 시작을 이제 시간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투자는 이제 when이 아니라 how long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렇지만 누구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정말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지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막 이렇게 되면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분명히 주변에 잘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한번 찾아가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의 그 의견들을 잘 경청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유행어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네, 뭡니까? 방금 얘기한 게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경청이요? 네, 아, 네. 경청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은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오늘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무슨 기회를 자꾸 주신다고요?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 네.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 자체가 그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하는 거라서 저도 엄청 오르는 주식 뭐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맨날 다 떨어지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저도 사실 좀 많이 이제 다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좀 생기발랄해 보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소품들을 이렇게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에 있는데 많이 와주시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의 코너죠. 투신전심 상담하나 우리의 브로맨스 백인재 부센터장과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시장의 온도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배재원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입니다. 배재원 PB. 배재원 PB를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금요일마다 매주 보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 뭐 이런 피드백들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배재원 PB. 네. 제 기억으로는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고무적으로 편푸시 잘하고 있죠. 일주일 내내 우리 다 주가 맞췄어요. 네, 우리 주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계절적으로 비수기다 조정장이다 그랬는데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또 복귀해 보면 제 기억으로는 7월 말부터 8월 초가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이슈로 우리 장이 참 들렸는데 배재원 PB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수익률 자체가 좀 다르죠? 네, 일단 흔히들 뭐 9월에 시장은 조정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를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수치는 35%였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50억 현행 유지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제 10억으로 이제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안을 내면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면 7월 31일 날 코스피를 기준으로 3,245포인트를 기록을 했다가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 대비해서 너무 생각한 것과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루 사이에 3.88%로 지수가 빠졌고요. 맞아요. 네, 일주일 단위로만 딱 놓고 봤을 때 7월 31일부터 지금 8월 6일까지로 봤을 때는 지수 포인트로는 25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3,000포인트를 넘고 이제 정말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를 했던 코스피 5,000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살짝은 흔들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9월 1일, 흔히들 9월에 조정장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흐름을 막상 살펴봤더니 9월 1일에 코스피는 3,140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현재 3,202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7월 31일 날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지수가 3,14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상승한 흐름을 9월 첫 주는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표를 딱 보니까 정말로 뭐 전망이 무색하게 9월달 일단 스타트가 좋은데 자 오늘 특징주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특징주를 일단 좀 살펴보면 일단 지수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이지 않는 0.05%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조금은 두드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0.57% 하락하는 반면 SK 하이닉스는 현재 3%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네. 아무래도 좀 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풀이가 되는데 브로드컴이 예상 대비해서 뭐 매출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AI 관련된 이런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는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AI 가속기 부분에서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연계될 수 있는 현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HBM이라는 부분에 디램의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에 좀 더 수혜가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늘 시장을 조금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브로드컴 실적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죠. 하반기 오면서 삼성전자의 시대가 왔다라는 뷰도 있었고 아니다. 성과급이 1억씩 나오는데 SK하이닉스 돈 버는 거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첫 주를 마감하는 지금까지의 스코어를 보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일 시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하락하고 있나요? 네, 일단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제가 이제 또 살펴보면 오늘 하나오션이 일단은 뭐 코스피 업종 중에서는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5%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나온 소식에서는 이제 그룹사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좀 매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매도를 따라하기보다 전날에 이제 블록딜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해외 뭐 펀드에다가 대략 1조 넘는 금액을 이제
주식을 블록딜을 한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현재 단기적으로 이렇게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 상황에서 이렇게 매물이 출회된 거는 한 11만 원 밑에 가격대 한 10만 원 정도였으니까 이때 출회가 된 거는 이제는 하락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조금 급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가 좀 이 부분 관련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시장이 이러한 소재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하나오션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 초반에 대략적으로 9시부터 시장을 보면 CJ라는 지주사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하락을 한 게 보이는데 제가 CJ 요? 장표에서도 좀 보여드리면 네. 네, 지금 장 초반에 이제 올리브영 관련해서 이제 지분 관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이제 1.3% 지금 상승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러한 기사를 보고 이제 바로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기회도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오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오보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주도주를 따라서 상승을 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런 호재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하락 차트들 쭉 보니까 우리 주도주라고 했었던 조선, 방산 오늘 꽤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도주가 없는 좀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한 주도주의 모멘텀이 끝났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어떤 주도주 플레이라기보다는 순환매 장세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반면 뭐 조선이나 방산, 원전과 같은 상반기를 주도했던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소재들이 과연 하락을 이끌 만한 소재인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금 돈이 들어올 때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어때요? 네, 오늘 화장품주들도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화장품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APR 같은 경우는 뭐 오늘 1.38%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달바글볼 같은 경우도 2% 하락. 근데 반면에 파마리서치는 또 반등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3%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이 안 좋아라기보다는 차트로만 봤을 때도 파마리서치도 뭐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다소 지루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파마리서치가 3%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딱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화장품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했어요? 네, 제가 정부에서요? 여기다, 예, 정부에서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화장품은 이제 단순하게 어떤 소비재로서 판매를 하는 이런 물건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조금 강하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 방송 때 말씀드렸던 캐대언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때 넷플릭스에서 이제 영화나 쇼를 개봉을 하면 91일 동안의 시청자 수를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만 해도 오징어 게임이 여전히 1위였고 캐대언이 3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캐대언이 역전을 했습니다. 아, 1위로요? 1위로요. 예, 와. 그 의미가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한국의 문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비단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화나 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엔터테인먼트까지 우리 문화들도 지금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의 유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다 보면 뭐 국뽕을 꼭 차치하더라도 네. 한국에서 통하면 글로벌이 통한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자, 우리 오전자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포인트 소식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좀 재밌는 기사들을 좀 갖고 왔는데 일단 화면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를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아직 핵심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앞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캐치아이라는 하이브 속해 있는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미국 빌보드 핫 100 최고 순위 3주 연속 경신했다라는 이런 뉴스인데요. 현재 캐치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이 속해 있는데 혹시 몇 명 속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룹 멤버로. 예. 캐치아이요? 네. 그룹 멤버로 한국인이? 네, 한국인이 몇 명일 것 같나요? 뭐 물어보는 거 보니까 한 명? 한국인. 맞습니다. 오, 네, 딱 한 명 속해 있는데, 네, 다양한 국가의 나라의 이런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하이브에서 이제 런칭을 해서 해외 시장을 어느 정도 공략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다른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던 아티스트들은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치 못했지만 캐치아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이런 노래들이 7월 5일자로 핫백에서 94일을 기록한 데 이어서 현재 기준으로 지난주
지난주에 72위까지 랭크가 됐습니다. 이 의미가 단순하게 이런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아무나 선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힘든 영역이지만 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순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캐디언 열풍도 과연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좀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캐치아이 네.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가 찾아줬는데 보니까 딱 고양이상이네요. 네, 그죠. 그럼 고양이상인데 그러니까요. 하나 좀 더 첨언해 드리자면 캐치아이가 왜 성공할까라는 부분인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르게 아이돌들이 뭐 귀여운 느낌 뭐 이런 부분보다는 뭐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 아래에 있는 아티스트의 블랙핑크라던가 캐치아이라던가 살짝 힙한 느낌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걸크러쉬. 그런 걸크러쉬 그러한 부분들이 해외에서는 조금 더 잘 먹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밑에 다른 소식들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생존 해법의 핵심은 전력이다라는 부분인데 아마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느끼는 게 이 전력, 뭐 변압기, AI 데이터 센터 항상 이 키워드들을 항상 따라 붙을 텐데 제가 좀 읽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기사가 미국은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이 전체 발전량의 4.4%를 차지를 했는데 2028년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뒤죠. 2년 반 뒤인데 최대 12%까지를 추정을 한다. 물론 추정치지만 그만큼 AI가 발전을 하고 AI에 대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성능이 발전을 할수록 더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뭐 2년, 3년 동안 들었던 키워드들을 2028년, 2030년 꾸준히 들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기사를 재밌게 갖고 왔고요. 마지막에 비만 키워드입니다.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용이 비만의 사회적 비용이 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해외처럼 효과적인 치료제 급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만에 들어가는 이런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11.9조 원이라고 하는데 고혈압과 암과 비교했을 때도 정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비만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요? 일단 비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되게 허리둘레도 커지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 이제 치료가 들어갈 때 허리둘레가 이렇게 클수록 좀 더 높은 의료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비용으로 잡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최근에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들 중에서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들이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제는 단순하게 뭐 살이 쪘으니까 이거를 운동으로 뺄 수 있을까를 넘어서 이런 치료적인 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약은 사실 해외에서 여러 가지 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든든히 먹고 비만약 하나 먹고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밥을 왜 먹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 비만이 또 사회적인 이슈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 네. 비만약은 또 트렌드일까요? 사회적 비용이 약 한 12조 원 정도 든다. 네, 새로운 뭐 팩트인데요. 네, 오전장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걸까요? 네, 제가 키워드로 딱 하나를 가져왔는데 오후장 키워드는 팩트체크라고 좀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서도 오보가 나는 기사들 이전에 호재성 뉴스로 보였는데 갑자기 1시간 만에 오보가 나오듯이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이 오를까 어떤 걸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단순하게 종목을 사고 이제 뭐 물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나 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조금은 명확히 하고 그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면 들어가지 않고 해야 되는데 너무 키워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팩트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체크를 하자라는 부분을 좀 오후장 포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뭐 정보의 홍수 시대이니까요. 오늘 상담 하나에서도 그 시간을 많이 얘기했는데 당장에 어떤 이슈와 이벤트가 뜬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이 말고 한테 번 쉬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끓여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후장 투자 전략은 방금 말씀드렸던 팩트체크와 비슷한 건데 이런 흔들리는 태풍 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말자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자.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나요? 뚝심 있게 뚝심 있게. 본인의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하고. 네, 체크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후장이 결국 다음 주 월요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팩트 체크하고 흔들리는 바람에도 중심을 잡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영 씨,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땠어요? 브로메스. 아, 저는 항상 이 시간마다 제가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지가 한 2달 좀 안 되는데 날이 갈수록 두 분이 호흡이 좀 잘 맞고 있다라는 피드백들도 많고 빈센트는 어땠어요? 뭐 저는 뭐 늘상 오늘 안경 참 새로웠어요. 한번 여쭤봐야지. 어디 어떤 협찬이냐? 브랜드인지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해주지? 뭐 등등.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자 이번 주 특히 오늘 밤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죠. 고용 지표에 따라서 사실 미국의 금리나 등등에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항상 박제되니까 또 여쭤볼 수밖에 없죠. 편풋 다음 주 월요일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더 간다에 걸어보겠습니다. 계속 가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금요일에 저희가 항상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의 당첨자를 발표하죠. 오늘도 역시 당첨되신 5분께 저희가 본도시락 1만 원권 모바일 교환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쉽게 이번 주에 당첨 안 된 분들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기회 있으니까요. 저희 고정 댓글이죠. 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투자 고민이나 궁금한 종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밥보다 투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